전기기능사 실기 작업 요령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판이랑 작업대 스케치를 할 겁니다. 먼저 합판을 준비하겠습니다. 합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0에서 420 크기의 합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단위는 밀리미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면에 맞게 스케치를 하고 기구를 넣을 기구 위치에 맞는 배치 줄선 그리고 단자대 양쪽 끝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제 그리게 됩니다. 그리는 동안은 이제 줄자 있죠, 저희 똘똘 말리는 거, 그 줄자를 사용할 거고, 단자대 양 끝을 기준으로 이제 기구를 배치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구는 이제 측정선 가운데를 배치할 겁니다. 그래야지 기구 여기 간격에 대한 기준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선에서 이제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측정선 가운데 배치하는 것으로 그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 옆에 보면 저희 도면 있죠. 여기 제어함 내부 도면, 이 도면을 기준으로 그릴 겁니다. 그래서 줄자로 측정을 하고 크기를 분필로 표시하는데, 먼저 위아래를 측정하고 좌우를 측정합니다. 좌우를 측정하면서 두 군데를 측정해서, 위아래는 이제 딱 그 학교에 있는 합판 같은 경우에는 딱 맞기 때문에 좌우로 측정해서 각각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요걸 기준으로 쭉 선을 하나 그으면 이제 우리 300에 420 크기의 제어함 크기가 나오죠. 붙일 때도 이제 요 합판 크기대로 붙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위아래에 대한 각 기구 기준선을 측정을 하고, 이제 줄자로 이제 측정한 거를 분필로 양쪽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선을 긋기가 쉽겠죠. 이렇게 양쪽에 기준선을 긋고, 여기에 이제 줄자로 하면 일자로 기구 배치할 위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단자대를 먼저 기준선을 잡기 위해서 양쪽 길을 재서 가운데에 이제 체크한 다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 이제 단자대를 배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구가 좌우 간격에 맞게 이쁘게 되겠죠. 이때 이제 단자대 끝선으로 이제 배치를 기준선을 그려주면 이제 기구를 예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도면에 보면 기구가 한 줄에 두 개밖에 없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기구가 3개, 4개 이렇게 많아진다 그러면 양쪽 끝을 간격으로 이제 50 정도, 즉 5cm 정도 띄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 끝을 기준으로 맞추고 나면 전체로 봤을 때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이제 요 기구 배치에 대한 감점은 조금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전체적인 작업대 스케치를 해야 하는데, 이 작업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1500, 높이 1500에 가로 1300 정도의 도면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원선, 뭐 MCCB 차단기죠. 그리고 콘센트는 배치를 해두는데, 이 배치를 해두고 이제 전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줄자가 아니라 100cm 이제 플라스틱 자로 스케치를 하고요. 왜냐하면 100cm 자로 스케치해야지 이제 도면을 그릴 때 조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들로 이제 배관 위치도 정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어함과 배관 사이는 100mm, 그리고 모서리에서 배관 간격은 150mm, 단자대에서 배관 간격은 100mm, 이렇게 간격을 띄어서 새들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관 안에서는 100mm 간격으로 새들을 설치하면 되고, 배관에 이제 배관 이름, 단자대명, 기구명을 기재하면 이제 작업하는 중에 이제 아무래도 기능사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 중에서 틀리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지 시선은 뭐 이렇게 빈 공간에 붙여 놓으면 이제 작업하는 중에 작업지 시선 찾고 이런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작업 지시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실제 배관 작업대인데, 보통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가장 낮은 단자대를 높이로 삼습니다. 왜냐면 너무 높으면 나중에 계속 의자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단자대를 기준으로 내가 이 밑으로까지는 못하겠다, 한 요 정도 높이면 좀 구부려서라도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높이에 가장 낮은 단자대 위치를 잡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앙선 하나 긋고 가운데 선 그어서 이제 단자대를 잡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요 단자대를 기준으로 쭉 올라가서 제어함, 그리고 그 위에 단자대까지 순으로 일자 그 길이로 이제 단자대를 잡습니다. 이렇게 잡는 이유가 가운데 선 잡고 나면 양쪽으로 잡기가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아, 그리고 나면 이제 요 배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좌우 길을 재줘야 하는데, 요 제함에서 나가는 배관 간격은 대략 100mm로 잡으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세선의 경우고, 그 내선 같은 경우에는 75mm로 잡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mm로 잡아서 이제 그 간격을 측정해 놓고 그 간격 끝선을 기준으로 선을 그어주면 정확하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배관에 이제 선을 나갈 건데, 순서는 단자대, 리셋터클, 컨트롤 박스, 요거를 이제 그리면서 이름도 써줘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배관 이름도 써주는 거 잊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길이를 측정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컨트롤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선을 맞춰줘야 하는데, 보통 이렇게 단자대 그 도면에 보면 이렇게 살짝 선이 튀어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요걸 기준으로 이제 제어함 높이를 맞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 선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선이 튀어나왔을 때는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이런 선이 가상의 선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 선에 맞춰서 기구를 맞추고, 왼쪽 거는 지금 그 컨트롤 박스 위쪽에 선이 있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선을 이렇게 쭉 늘려준 다음에 컨트롤 박스 넣을 부분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리셋 컬이랑 단자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이 리셋 컬이랑 단자대죠. 요 간격은 약 100mm 정도 띄워놓고 작업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려놓고 위에 100mm 정도 간격을 주고, 다시 밑에 리셋터클 그려주고 한 100mm 정도 띄어서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배관이 여기까지만 나와서 있을 수 있게 작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관 종류를 확인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가운데 배관 이름만 적혀져 있습니다. 각 배관 이름 앞에 번호를 확인하고 각 끝에 있는 번호들에 맞는 번호 대신에 이제 배관 종류를 써줘야 하는데, 왜냐면 막상 이제 시험장에서는 너무 긴장해서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각 번호를 확인했으면 배관 종류에 맞게 이제 이름을 적어주면 헷갈릴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적고 나면 이제 우리가 새들 위치를 박아야 하는데, 그 새들 위치를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새들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 여기 제함에서 배관의 간격은 100mm, 모서리에서 배관 간격은 150mm, 단자대에서 배관 간격은 100mm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어함에서 간격 100mm를 찾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모서리에서 배관 간격은 이렇게가 됩니다. 요 모서리를 기준으로 150mm인 부분에 이제 체크를 한 번씩 다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자대는 뭐 리셋터클 아니면 컨트롤 박스와의 간격은 100mm 되는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주면, 아, 여기는 리셋터클 박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나 요 사이사이에 얼마큼 박아야 하냐, 그때는 150mm 간격으로 박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이제 선이 좀 너무 긴 것 같다, 그럼 그때 박아주면 되는데, 시험 때 시간 모자란 것 같으면 요 굳이 설치 안 해줘도 됩니다. 제함 이제 스케치가 끝나고 나면 제함 결선을 해야 하는데, 먼저 기구를 배치합니다. 그럼 기존에 선 그려놓은 거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야겠죠. 단자대를 설치하고 단자대 끝선에 맞춰서 이제 좌우 끝 기기부터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을 했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깔끔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기준선에 맞춰서 이제 끝선에 맞추면 조금 이쁘게 나온다 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요걸 안 지켜주면 실격이 되는데, 소켓 홈 방향, 소켓의 홈 방향이 아래쪽으로 오도록 배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결선을 하는데, 결선의 기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주황색 선처럼 팔자 모양이 나오게 이제 결선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일직선상 구간, 여기 기구 사이에 일직선상으로 이제 배선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요거는 실격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작업이 어느 정도 내가 속도가 나오는데 더 이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배선 여기 꺾이는 팔자 부분에 나사를 박아서 이 나사 모양대로 이제 잡아주면 선이 조금 더 이쁘게 나옵니다. 결선은 접지선 연결부터 이제 작업 중 시퀀스도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늘 시퀀스 도랑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스킹 테이프 작업을 할 건데요. 마스킹 테이프는 이제 배선이 헷갈리지 않도록 눈에 보이게 표기하는 거고, 단자대는 이제 작업 검사 전까지는 이제 요 마스킹 테이프 붙여놓은 거를 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단자대 끝에 아까 우리 시퀀스 도어에서 해석했던 단자대표를 붙이고, 그 다음에 각 소켓의 이름을 붙여주면 조금 더 검사 전까지는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켓에 요 기구 이름 다 붙여주고 이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어함을 직접 결선할 건데, 먼저 최대한 가까운 것부터 결선을 하고, 우리가 미리 뽑아놨던 공통 단자표랑 시퀀스 회로도를 참조해서 이제 결선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회로 결선을 할 건데, 주회로는 RST 색상에 맞게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먼저 주회로 결선할 부분에 내가 결선을 할 거니까 체크를 해두고 이제 색깔에 맞게 이제 결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도 이제 똑같이 결선을 연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회로 결선하고 나면 바로 시행해야 할 게 접지공사입니다. 접지공사 같은 경우엔 안 하게 되면 바로 실격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접지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고 접지공사를 시행합니다. 보면 왼쪽 접지가 끝났죠. 접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배선 작업은 최대한 단거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연결이 되는데, 오른쪽 거는 접지 공사가 안 됐죠. 그래서 한 번 더 따서, 원래는 이쪽 FLS 몇 번 단자죠? 1번 단자로 연결해야 하는데,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연결하거나, 이 방법은 너무 돌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단거리로 여기에서 바로 이 3번으로 빠지는 요 선으로 연결해도 이제 같은 기능을 하겠죠. 왜냐면 여기 2, 3번이랑 FLS 1번 단자랑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데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퓨즈 전원을 결선을 하면 됩니다. 퓨즈 전원도 여기 RT에서 따오기 때문에 RT에서 따와서 바로 연결해주면 되겠죠. 지금 그림상에는 색상선으로 연결되는데, 우리가 주회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어회로 들어갈 때부터는 노란색 선으로 써야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노란색 선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안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색깔이 있기 때문에 색깔을 없애서 여러분 조금 보기 좋게 바꿀게요. 이렇게 색깔을 바꾸고 나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제왕 결섬에는 먼저 공통선을 기준으로 작업하고 그 다음에 소켓 기구부터 먼저 결선한다는 거. 외부 기구에 결선할 때는 반드시 공통선을 생각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C1부터 공통선을 기준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C1은 R, WLA, X 릴레이의 6번 단자, 셀렉트 스위치 요 4개가 연결이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접점을 찾아보면 퓨즈에 이제 R선 나오는 부분, X에 6번 단자, 그리고 셀렉트 스위치까지 해야 하는데 셀렉트 스위치는 밖에 있죠. 그래서 공통선으로 나가도 되기 때문에 WLA랑 셀렉터 스위치 요거는 C1이라는 공통단자로 바깥에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총 3접점이 나오기 때문에 3접점에 대해서 이제 선을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C2에 대해서 공통접점에 대해서 작업하겠습니다. C2는 이렇게 세 단자인데 엑셀 릴레이 3번, 그리고 FLS 4번 단자, 그리고 파워 릴레이의 6번 단자, 요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3개도 똑같이 순서대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C3는 A 단자, FLS 2번 단자, 그리고 X의 8번 단자가 되겠습니다. S는 여기서 A는 오토 자동이죠. 그 셀렉트 스위치에 나가는 신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자를 찾아서 같은 방식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C4입니다. C4는 X 릴레이 X의 11번 단자, 그리고 L1A 리세터클 입력 부분이죠. 그리고 FLS 5번 단자입니다. 세 단자 부분을 찾아서 같은 방식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엔 C5입니다. C5는 그 수동인 M 릴렉스의 4번 단자, 푸시버튼 1번의 입력부, 그리고 리세터클 2번의 입력부입니다. 그래서 각 단자를 찾아서 다시 같은 방식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C6입니다. C6는 릴레이 X 1번이랑 푸시버튼 1번이랑 푸시버튼 2번에 이제 공통선으로 나갈 수 있겠죠. 푸시버튼 같은 경우에는 제어원 바깥에 있기 때문에 공통 단자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C9번이랑 X 릴레이 1번을 단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C6로 이제 푸시버튼 신호선 2개랑 나갈 거기 때문에 C6로 공통선을 잡고 선을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전체 가장 아래쪽에 있던 그 제어회로 보조회로 하단 부분을 작업하면 되는데 보조회로 하단은 엄청 많기 때문에 유념해서 해야 할 게 여기 T는 릴레이죠. 이제 화이트 램프, 파워 릴레이, 리세터클, FLS, 릴레이 X, 리세터클이 있는데 우선 바깥에 나가는 거는 공통으로 씁니다. 그래서 L1B랑 L2A 같은 경우에는 공통선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CL로 제가 잡았고요. 여기 CL, 그리고 WLB는 이제 따로 나가는 게 있지만 나머지는 다 릴레이죠. 릴레이이기 때문에 이제 공통 접점을 찾아서 각자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에 대한 접점을 다 연결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선을 연결하는데 남은 선을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접점 요 제어 회로는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PB2B랑 릴레이 X의 2번 단자만 비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체크하고 이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나고 봤더니 여기 하나 더 있죠. 여기 FLS에 1번, 8번, 7번 단자가 센서로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찾아서 이제 배선을 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제어 작업이 끝났어요. 요 작업이 끝났고, 혹시나 이제 시간이 나면 케이블 타이로 이제 묶어줘야 하는데, 간격은 50mm 간격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로 정리용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요 부분에 이제 케이블 타이를 작업해주면 이제 제어함이 좀 더 깔끔하게 작업이 되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고 나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어함 고정 및 배관 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